네,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계시네요. 네, 착석해 주시고요. 아, 제가 그 참석자 명단에는 받지 못했는데 라면이 떨어지면 지금 두 배우들이 다 참석한 거죠? 네네. 라면이 불기 전에 또 출연했던 어린이 배우도 네. 인사 같이 하고 가시네요. 아, 네. 게스트 변동이 살짝 있었네요. 라면이 떨어지면과 라면이 불기 전에 등장한 어린이 배우들이 모두 자리하셨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Q&A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면이 불기 전에를 만든 오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이 불기 전에서 박정희로 출연한 김다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이 불기 전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지수입니다. 젊은 영웅 역의 정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이 떨어지면 연출한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이 떨어지면 하준 역을 맡은 최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케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면이 떨어지면에서 외계인 역과 음악을 맡은 김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 배우 후에도 답례품으로 이제 저 1인 가구인데 라면이 한 300개 정도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앞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에 그런 축복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행복해지죠. 한동안 또 오세영 감독님과 주변 분들의 풍족한 라면 생활을 응원합니다. 각 작품별로 조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두 분의 감독님께 연출을 맡으신 분들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감독님들이 받아든 최소한의 조건이랄까 가이드라인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조건들을 감독님들께서 받아드셨을까요? 오늘 소재로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감동적인 따뜻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 두 개만 저는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시나리오가 계속 수정되고 뭐 보내졌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이것은 정말 훌륭한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100% 어떤 그 보장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농심 측에서 어떤 이제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조금 이제 주셨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토의 저희 김순모 대표님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고 본인 선에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일이 좀 있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쪽 분들 다에게 되게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감독님 첨언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저도 너무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저희 영화에 라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저희 김승호 대표님께서 우리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자유롭게 라면이 쬐끔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실 신라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기가 어렵죠. 누구나 기억하는 추억의 맛이기도 하고 또 광고 CM과 카피가 너무나 유명한 라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감독님들이 작품을 만드실 때는 뭐 방금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거지 광고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작품의 가장 큰 경쟁자는 그간 농심에서 선보였던 광고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좀 있는 광고들을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 그래도 두 감독님이 공통적으로 느슨한 판타지가 있는 요소들을 사용하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감독님들께서 직관적으로 이 판타지 설정이 떠오르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오세영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신라면,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이다 보니까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여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사람은 누굴까 생각했을 때 좀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실 때 뭔가 할머니랑 내가 친구로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재밌었겠다, 같이 막 뛰어놀고 무릎 아프고 그런 걱정 안 하고 막 뭐 연애 얘기하고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영화로는 그것이 가능하고, 또 이제 신라면이 40주년인데 40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뭔가 실제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어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어떤 판타지 타임슬립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라면이 불기 전에 같은 경우는 라면이 불기 전에 먹으려면서 왜 마음은 불어버리게 놔두셨습니다. 김태형 감독님도 직관적으로 판타지 설정 떠올리셨나요? 저는 일종의 광고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형태의 광고, 그리고 제가 신라면의 진짜 찐 팬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신라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뭐 다들 좋아하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혹시 뭐 외국분이라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만든 무언가가 신라면을 더 좋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제가 태국 광고들 되게 좋아하는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따뜻한 이야기로 이제 좋은 광고 같은, 영화 같은 뭐 그런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떤 게 감동을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라면 한 그릇 얻어먹고, 선의가 담긴 라면 한 그릇 얻어먹고 은혜 갚는 뭐 누군가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런데 이제 좀 은혜 갚는 누군가가 좀 재밌는, 좀 신선한 무언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뭘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찾아보자. 제가 이제 왜인지 모르겠으나 외계인을 이상할만치 좋아해서 외계인이 나와서 라면을 얻어먹고 은혜를 갚는 이야기, 은혜 갚은 외계인, 뭐 외계인 먹방, 이런 거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우리가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이 접한 동화가 은혜 갚는 까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떨어진 이상 외계인마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궁극적인 상황이 또 이 작품에 담겨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편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리의 순서상 라면이 불기 전에 팀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들이 느슨한 판타지를 공통적으로 차용하셨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는데, 신라면이라는 장치에서 발견하신 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살려볼까 하는 것들이 아마도 감독님들께 조금 다른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예상입니다. 아마도 오세영 감독님은 40년이라는 시간에 좀 주목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냄새. 그러니까 라면의 냄새와 먹물의 냄새 같은 그 감각적인 무언가를 연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것들이 정말 이야기를 만들고 연출하는 구체적인 장치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너무 좋은 해석이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은 사실 그 신라면의 매울 신자가 조금 약간 되게 거친 붓글씨 같은 느낌. 실제 붓글씨여서 서예학원.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이제 서예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서예학원 한 2번 정도 매울 신자가 쓰여 있는 게 살짝 나오거든요. 살짝 이렇게 뭐랄까 이스터에그 약간 그런 감성으로.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 40년이라는 시간에 좀 약간 뭐랄까 계속 이렇게 마음이 갔던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계속 40주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40이라는 숫자도 좀 되게 의식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할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40년이란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 아마 엄마와 딸이 아닌 할머니와 손녀 이야기로 조금 더 이야기가 구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그 한자 신과 관련된 이스터에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 단편은 이스터에그 덩어리죠. 특히 오세영 감독님을 찾아라 수준으로 지금 여러 개가 들어있던데 뭐 실종아동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가 싶은 노래를 또 본인이 직접 부르셨다든지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감독님의 재주가 발현된 작품입니다.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대신 얘기해드렸고요. 배우들께 공통 질문 드려볼까요? 최지수, 정희주 배우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촬영을 하고 또 본인의 작품을 관객으로서 보더라도 나보다 나의 윗세대, 그러니까 엄마와 할머니를 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배우 어떤 마음으로 촬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세대로부터 받았던 라면의 기억이 두 분께는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는데 이거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이거는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옛날에 라면은 끓여 먹지 않지만 요즘에 라면 진짜 많이 끓여 먹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신라면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실제로 막 신라면을 그 면을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약간 죽밥처럼 먹고 막 그랬었는데 찍으면서도 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기도 했었고 감독님이 할머니랑 친구처럼 대화하면 어떨까? 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할머니랑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손녀가 어느 순간 나보다 조금 더 아이가 된 것 같은 할머니를 마치 딸 대하듯이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디인 줄은 알고나 가는 맞아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분명히 내가 들었을 이야기인데 이제는 할머니에게 하는 손녀로 지수 씨가 연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같은 질문을 이지 배우님께도 드립니다. 네, 저도 세영 감독님이 한 생각을 정말 동일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외할머니랑 막 이제 할머니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막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가 그 나보다 어렸을 시절에 이 서울에 혼자 와서 막 우리 엄마를 키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나보다 어린 아이의 그런 게 너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내가 살았으면 할머니랑 친구가 됐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영옥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다 보니까 또 차미경 선배님께서 해주신 영옥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막 그런 많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세영 감독님께 이 질문 하나 추가로 드려보고 싶은데 배경이 1980년대로 가는 바람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지금의 신라면 패키지와 그 당시의 신라면 패키지가 다르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죠? 네. 사실은 이제 또 저희가 제공받은 신라면이 마침 또 40주년 특별 패키지라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얗게 로고가 있었어요. 근데 신라면 봉지를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4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생각을 원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촬영하기 한 사흘 정도 전에서야 아차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영화계 지인 중에 가장 금손인 영화 굿즈를 제작하는 시네핀하우스 대표님에게 그냥 바로 연락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면 봉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로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알고 보니까 미국에 계셨는데 그거를 그냥 저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저한테는 은인 같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네. 신라면 300봉지 중에 100봉지 정도 그분에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면 이쁘기 전에 팀 이야기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라면이 떨어지면 팀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 기다린 어린이 배우들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봐요. 너무 지루하죠. 미안합니다. 일단 최시한 배우가 연기한 오빠는 계속 동생에게 라면을 끓여주잖아요. 라면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냐면 최시한 배우가 실제로 라면을 혼자 끓여본 적이 있을까?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이거를 촬영하기 전에는 안 끓여보고 다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하면서 라면을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끓였거든요. 그러더니가 약간 능숙해졌어요. 끓여준 라면을 먹는 기분이 어땠어요? 역할로 오빠이지만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이걸 또 어린이 배우들이 이해할지가 궁금했어요. 밥을 누군가한테 해준다, 라면을 끓여준다라는 건 사실 되게 큰 마음이거든요. 내가 수고를 들여서 누군가에게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최시원 배우는 이해를 했어요. 내가 동생을 위해서 굉장히 정성스러운 일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었나요?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 찍으면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 리딩 때 감독님이 봄이랑 외계인 역할을 하시는데 아, 감독님이 직접 연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웃겨서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도 웃기게라도 해서, 그죠? 그리고 촬영할 때도 웃겼는데 촬영할 때는 왜 웃겼냐면 그 외계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딱 나올 때 너무 웃겨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 현장에서 촬영할 때요? 황보미 배우는 영화 안에서 핫쇼핑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외계인이 찾아왔잖아요? 괜찮았나요? 네, 저희의 스타분이 피곤하신 관계로 컨디션 보호를 위해서 마이크를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외계인을 일단은 이제 외계인이 등장했을 때 외계인처럼 보였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황상 외계인이 나오는 게 스토리 전개상 좀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 아닌 어떤 귀신이라던가 도깨비라던가 괴생명체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계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외형을 좀 기존 매체에서 봤던, 그러니까 새로운 외계인을 탄생시키자라는 어떤 접근보다는 그냥 보면 외계인이었으면 해서 기존 매체에 있었던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유명한 외계인들, 예를 들면 이제 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의상도 되게 유명한 그 TV 시리즈 스타트rek의 의상을 이제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더드미 같은 경우는 외계인이 초능력을 써야 되는데 초능력을 쓰는 게 직관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빛이 난다든가 빛이 어디서 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심해에 사는 그 아귀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좀 웃긴데,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좋아했었던 남자분들 다 아시는 이제 피콜로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갖고 와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조심스레 짐작하기로는 이 두 분은 원래 친한 분일 것 같다 말로 캐스팅을 권유하셨고 또 그 권유 때와 실제 촬영에서 느꼈던 달랐던 지점 이건 약속과는 좀 다른데 라고 느끼셨던 부분들도 궁금하네요. 김덕 배우님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김태혁 감독 근데 그 거의 뭐 그거 크레딧만 보고 알아차리셨다는 게 거의 뭐 이제 약간 무소 가까울 정도로 예, 굉장히 친하고요. 예, 친했는데 그 참 처음에 외계인의 이 수술이 달릴 줄 몰랐고요. 예, 귀뼈족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약간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옷도 좀 그랬고 하고 또 그러고 친한 거는 굉장히 친합니다. 예. 근데 좀 요즘 재고 중이신가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보니까 답변이 퍼즈가 기네요. 예, 굉장히 거두절미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하는 작품에 김태혁 감독이 배우로 출연을 했었고 그때 제가 좀 괴롭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막 그때 얼마나 제가 업보를 많이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찍으면 꼭 광인이 등장하고 약간 이제 노숙자 비슷한 또 뭐 있었죠? 불신지옥. 예. 그리고 요번에는 외계인 30번째 환생한 남자. 전부터 미친 사람을 시켜 주더라고요. 예. 예,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방금 언급하신 작품은 이 두 감독님이 또 한예종 30주년 기념 당신 영화를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에서 또 한 편씩 단편을 담당하셨죠. 그 작품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영화로만 김덕 배우를 이 작품으로 처음 보셨던 분들이라면 목소리를 알아차릴 구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대파 좋다라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지금 마이크로 배우의 목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배우에게 김다나 배우께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너무 어려워요? 다 재밌었는데. 다 재밌었어요? 네. 라면 좋아해요? 라면 먹는 장면은 괜찮았어요? 라면 안 먹었어요. 라면을 먹지 않았어요? 촬영 전에 전혀 라면을 먹지 않았나요? 네. 기억에 남는 답변이 없으면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면 더 뭐 얘기하실래요? 얘기해요. 근데 저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네. 그림 그렸던 거요. 그림이요? 왜 기억에 남아요? 그림 그렸던 게? 제 평소에 그림을 스케치북이 없어서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마음껏 그릴 수 있으니까. 스케치북이 없어서란 발언이 지금 좀 슬프게 들리는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어머님 지금 와 계시죠? 네. 아니라고 네, 얼굴을 가리면서 네, 스케치북 어린이날 꼭 선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 어린이날에 스케치북 못 사요. 왜요? 캠핑 가요. 캠핑 더 좋은 걸 가는 곳으로 이 집안이 화목한 건 확인하셨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지가 않아요. 맨날 엄마 아빠 싸워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저 뒤편에 손 드신 관객분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정해놓지 않았고 그냥 좀 열어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일단 둘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엄마가 오길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하츄핑을 동생은 너무 좋아하니까 하츄핑이 이렇게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오빠 같은 경우는 가족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최시연 배우는 촬영할 때 소원을 어떻게 빌었을 것 같아요? 연기한 인물이? 거기 촬영할 때 거기 대본에서 나온 그 인물은 제 생각에는 꼭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걸 빌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연기였고요. 제가 분장 처음 이제 하러 갔을 때 아토 사무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때 대표님이 왼손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왼손으로 집에 가서 이제 라면을 끓여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왼손으로 끓이니까 되게 약간 요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었는데, 밴드에 드럼 치던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라면을 이렇게 같이 밴드 멤버들끼리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있으면,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면 베이스 치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잘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 이게 말이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그 왼손의 어떤 그 못하는 로직을 오른손으로 좀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갑자기 잘해지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때 감독님이 그렇게 갑시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김덕 배우가 말씀하실 때 황보미 어린이 배우가 혼신의 힘으로 언어를 막 몸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라면 먹는 거, 드럼 치는 거 이런 거 설명해 주셨는데 앞에서 다 잘 봐주셨죠?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고 자리 종료하려고 합니다. 두 분 그리고 그 지점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고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영화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저는 그냥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한데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원들이 가족을 이루는 거, 라면을 얻어먹은 외계인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은혜의 갚음은 엄마가 없는 애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초고에는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실은 그저께 알게 된 건데 농심 쪽에서도 엄마가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스태페이에서 제가 프리뷰를 했을 때나 이제 스태페이에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러니까 엄마가 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냥 엄마가 갔으니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이야기는 엄마가 없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이 되는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은 되게 걱정하면서 고쳤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단순히 외계인의 노동력을 뺏는 영화는 아니다. 가족이 되는 이야기다. 은혜만 갚는 것은 아니다. 훈훈한 결말입니다. 제가 한 건 없고요. 오늘 미술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 오셨는데 라면을 예쁘게 끓여주시고 예쁘게 찍어주셔서 그냥 맛있게 보이게끔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촬영 중에 너무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다 그런
기억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다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촬영적인 그러니까 라면 하나가 예쁘게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전략상 좀 라면이 보여지는 형태가 새로운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결국 선택한 것은 이제 물량승부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양의 라면이 쌓여있는 라면이 주는 스펙터클을 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무대 이제 자리에 또 와 계시는데 저희 미술 감독님 이하 미술팀 그 다음에 이제 연출 제작부가 모두 이제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한 10명이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노동요를 부르며 약간 어촌의 홍합공장 같은 느낌에서 이렇게 라면 까면서 쌓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즐거웠는데 그것이 어떤 촬영적인 어떤 기술 이상의 어떤 뭔가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끓인 라면이라는 동생을 위해 끓인 라면이라는 지점이 팀에겐 또 중요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신라면이 맵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항상 이렇게 물에 헹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잠깐 스쳐가는 장면에서 그 정서가 확 살아나는 기분이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어린이 배우들 빨리 주무셔야 되기도 하고 네, 자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배우님부터 끝인사 전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까요? 예. 이제 지금 거의 털려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었다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늦어서 좀 걱정했는데 끝까지 너무 다 계셔주셔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의하시고 뭐 매일이 휴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전주에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휴가처럼 재밌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할머니 잘해 이거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3일이랑 5일에 2번의 상영이 더 남았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못 드시면 내일이라도 신라면 한 그릇 꼭 맛있게 드시죠. 전주국제영화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면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시고 퇴장부로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시간 도와드리겠습니다. 봄이야. 게스트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잠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면